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드디어 G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A조 첫 경기 탑걸 대 액션이스타 시즌 오프너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빅매치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근호 감독의 액션이스타 이혜정과 문진을 동시에 잃었다는 것 전력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혜인, 박지한이 원투펀치는 있지만 글쎄요, 이영하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태미 선수 또한 이적생으로서 이제 이주연이 골문을 지키기 때문에 필드에 도전합니다. 기본적인 운동신경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필드에서의 경험은 또 키퍼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근호 감독의 고민이 비시즌 동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합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액션이가 상성에서 뒤지는 팀이 거의 없는데 웬만하면 앞서거나 동률인데요. 뒤지는 두 팀이 딱 있습니다. 바로 한 팀이 탑걸이고 그 다음에 국대 패밀리가 있죠. 김태형 감독의 탑걸과 지난 슈퍼리그 준결승 중요한 길목에서 맞닥뜨렸는데 0대1 패배한 바가 있었죠. 당시에 김태형 감독이 전술적으로 다영을 지안에 마크맨으로 붙이면서 완전히 그림자 수비, 일명 박지한 지우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줬고 심지어 다영이 결승골까지 득점을 했죠. 커리어 하이 경기였고 탑걸을 결승으로,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첫 결승전이기도 했죠. 감독들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무실점 경기죠. 제가 태미 키퍼를 높게 크레딧을 주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액션이라는 팀이 그렇게 무실점으로 막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팀이죠. 혜인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고 거기에 슈퍼루키 지안까지 가세. 당시에는 혜정 선수도 있습니다. 골대녀 최강의 원톱 자원이고 거기에 지인과 하나, 물론 두 선수의 공격 포인트 쌓는 실력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타 팀에 비해서는 분명히 탈피하기 정도의 느낌을 주거든요. 지인 선수만 해도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이근호 감독이 똑같은 전술에 당할까 많이 학습을 하고 나왔을 텐데요. 당시에는 태미, 리나, 유빈, 이 후방 트라이앵글이 이루는 짠물 수비가 굉장히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근호 감독에게 승리를 한 셈인데 이제는 탑걸에게 키퍼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물론 유정이라는 또 다른 스타가 가세하면서 보경이 한결 어깨이짐을 공격 쪽에서 덜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다영도 분명히 다른 팀의 식스맨보다는 주전급에 가까운 실력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골대녀의 키퍼 포지션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앞에서 아무리 득점을 해도 여기서 쉽게 뚫린다면 승리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액션이의 리스크는 결국 혜정의 빈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혜인, 지아는 든든히 지켜줄 것이고 주연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웬만큼 지켜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혜정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굳은 일은 혜정이 없었을 때 분명히 드러날 거란 생각이에요. 이 선수가 얼마나 액션이에 헌신했던 존재인지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정 선수의 경우에도 데뷔전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태까지 골대녀에 영입된 네임드, 이름 있는 플레이어들의 데뷔전을 보더라도 상당히 고전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환경적인 요소, 본인이 축구를 해온 환경과 골대녀의 축구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한 당일의 컨디션, 또 개인의 부상 여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상을 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일날 너무 긴장해서 전날 푹 잠을 자지 못했다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긴장감 때문이죠. 또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녹화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관중까지 봤잖아요. 여러 가지 부담감이 더해지면 제 컨디션이 첫 경기에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빠르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본인의 실력이 점점 나오곤 하는데 유정 선수도 비슷할 거란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오히려 다영 선수가 이 조직력 면에서는 다른 언니들과 맞춰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탑걸의 팀 컬러가 워낙 그렇죠. 조직력을 중시하는 컬러. 선수들이 워낙 끈끈하기도 하고 또한 김보경이라는 에이스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수비 조직력을 우선시하면서 실점은 적게, 그리고 득점도 사실은 많진 않죠.
보경을 앞세워서 한두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보통 이런 컬러가 보여지는데 유정 선수의 개인 기량은 분명히 뛰어날 테지만 조직력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공을 굉장히 들여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엇박이 날 수도 있다. 특히 수비가 단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거든요. 리나 선수는 경기가 또 24분으로 좀 늘어난 다음에 후반 종반에 체력 이슈가 좀 있거든요. 유정 선수, 다영 선수, 이제는 누군가가 리나 선수의 자리, 수비를 적극적으로 좀 메워줘야 될 텐데 그런 조직력의 영역도 아마 김태형 감독이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요. 키퍼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직력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적 비교입니다. 액션이 29경기에서 19승 10패, 여전히 최다승 팀이죠. 탑걸 27경기 16승 11패, 탑걸도 승률이 좋은 편입니다. 상대 전적 탑걸이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탑걸과 액션이의 경기는 항상 타이트한 클러치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 다 한 골차 1대0의 승부였고 3대3 승부차기까지 간 경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손에 땀을 쥐는 이 경기를 만들어내는 두 팀인데 이번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차한 선수도 많고 이적생도 있고요. 또한 새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개인 기량을 보여주는 슈퍼스타도 양쪽에 좀 보유를 하고 있죠. 거기다 양쪽 키퍼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변수 속에서. 그리고 A조의 탑 1, 탑 2, 이 시드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쪽 B조의 위너와 최정상에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전력들이거든요. 그렇기에 이 맞대결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양 팀 다 슈퍼리그 1회 우승과 1회 준우승의 기록이 있죠. 슈퍼리그에서 성적은 좋았고 토너먼트 진출에서 이제 액션이가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창단 시즌이었던 시즌 1 때는 좀 좋지 않았죠. 2패를 했고 조별예선 탈락, 5, 6위전에서 개벤이 기권하는 바람에 5위가 되긴 했는데 사실 그때 선수도 많이 이탈을 했었고요. 하지만 슈첼리그가 출범한 이후에는 토너먼트 개근입니다. 5회 연속. 그러니까 요새 월클이 워낙 다이너스티, 왕조를 세우면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렇지 액션이가 그 다음이다. 클럽 히스토리를 봐도 라고 할 수 있어요. 포디움에 올라간 것도 준우승 3위, 우승 3위, 3위거든요. 슈퍼리그에서는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승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컵 대회에서 썩 좋지 못했다는 거. 김태형 감독이 사실 이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기도 한데 특히 1라운드에서 스밍파에게 대패했던 거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물론 지난 3, 4위전에서 그걸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액션이에게 필요한 건 오랜만에 차지하는 우승인데 이제는 포맷이 달라져서 장기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최소 조 3위 안에 들어서 6강 플레이오프까지 나가는 게 목표일 테고 액션이는 물론 더 높이 갈 수도 있어요. 조 1위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데 탑걸의 전력이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오면서 A조의 판세도 상당히 재밌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입니다. 이근호 감독 4경기에서 3승 1패, 김태형 감독 21경기 11승 10패. 김태형 감독이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했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리그 준결승에서 완벽한 전술적 승리로 김태형이 승리했거든요. 이 두 번째 맞대결은 어떻게 될지. 이근호 감독은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신입 감독이죠. 이제 두 번째 시즌인데요. 첫 시즌을 매우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근호 감독이 당시 액션이 이영진이 빠지고서 몇 시즌 동안 그 수비 공백을 메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박지한을 수비로 돌리면서 완전히 안정감을 찾았고 균형을 잡아줬어요. 결국 3위까지 다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기 레이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김태형 감독은 김병지 감독과 더불어서 지난 시즌 명예회복을 어느 정도는 한 감독이죠. 두 70년생 동갑내기. 태형 감독이 결승 진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걸을 데리고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물론 결승에서는 월클에게 크게 지긴 했지만 탑걸이 애초에 결승에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특히 계속 회자되는 액션이와의 준결승, 전술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면서 전략가적인 면모도
보여줬어요. 또한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의 챌린지 승격이죠. 발라는 강팀 아니었나요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민서의 발전도, 리사 키퍼의 안정감 그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물론 경석이 개인기, 이 투맨 게임에 의존했던 느낌이 강했지만요. 더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국대 패밀리인데 당시 시즌에 뭐 네 팀이 1승 1패로 물고 물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진흙탕 챌린지였는데 1위로 다이렉트 승격을 이뤄내거든요.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김태형 감독과 액션이의 동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새 시즌을 맡았는데 컵 대회에서 준결승 1라운드 탈락, 그리고 슈퍼리그 3위. 뭐 이 정도면 준수한 성적 아닌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영진이라는 워낙 대형 수비수가 이탈을 함으로써 부재가 컸는데 이혜정 선수를 억지로 이제 수비로 끌어다 썼단 말입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옷. 우리가 알다시피 이혜정 선수는 원톱에서 거의 최강급의 선수인데 수비수로 쓰려다 보니 본인도 좀 어렵고 팀에게도 맞지 않았죠. 여기서 대량 실점 경기도 2번이나 합니다. 월클에게 상성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졌는데 그걸 6대1로 져버렸어요. 굉장한 스크래치가 났었고 이어서 컵 대회 1라운드 탈락 충격패인데 그것도 4대1. 굉장히 암흑기를 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탑걸을 맡았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하필 또 죽음의 조 스밍파 블라비와 같은 조였기 때문에 탑걸과 김태형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웬걸요.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과 팀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G리그입니다. 팀당 4경기를 치르고 여기서 1패를 하더라도 괜찮은 이제 안정장치가 생겼어요. 3승 1패만 되더라도 조 3위 안에만 들면 6강 플레이오프 갈 수 있고 조 1위를 하면 4강 직행이죠. 탑걸 분명히 키퍼 이슈는 넘어야 됩니다만 분명히 경쟁자들과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장 큰 라이벌, 걸림돌은 역시나 액션일 것 같아요. 이근호 감독과의 대결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액션이의 슈트가 썰렁해졌습니다. 물론 헤인이 30개를 기록하면서 최정상급의 스탯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혜정이 세컨 옵션으로서 13개나 기록해줬었고 또 장닭으로 진화한 문지단 6개나 기록해줬었거든요. 두 선수의 동시 이탈에 상당히 뼈아파요. 액션이가 이 시트만 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죠. 이제 희망은 지안이 있다는 것이고 태미가 필드로 나서는 것, 여기에 이영하가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지가 또 변수겠고요. 하나도 좀 분발해줄 필요가 있죠. 2골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스탯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3옵션 내지는 4옵션으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탑걸의 경우에는 좀 더 고른 스탯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필드 4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조직력도 좋습니다. 특히 유빈과 체리나, 그러니까 최근에 떠오르는 힙합과 깡미 듀오를 제외한다면 가장 공격적으로도 훌륭한 듀오죠. 유빈이 13개, 리나가 11개. 웬만한 공격수보다 나은 스탯. 그리고 다영이 좀 늦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어느새 9개나 해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뭐 2옵션, 4옵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보경이 24개, 선두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보경이 집중 공략을 당했을 때는 좀 침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제점 풀어주러 이유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분명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출전 경기 수입니다. 정혜인 선수 역사적인 3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군요. 다영 선수도 20번째 경기. 두 선수에게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을 경기가 빅매치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베테랑 라인답게 리나, 유빈, 보경은 경기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액션이스타는 경기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바로 이 박지한 선수인데요. 지한은 이제 6번째 경기 앞두고 있는데 체감상 더 오랫동안 골대녀와 함께 했던 것 같죠. 그만큼 그 존재감이 크다는 얘기고 빠른 속도로 적응을 했어요. 또 그 능력을 증명해가고 있고요. 한일전도 뛰었고요. 킹 능력, 골 결정력, 드리블, 찬스 메이킹, 좋은 피지컬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딱 하나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영역은 수비거든요. 물론 지한 선수 정도면 준수한 수비다 할 수 있는데 액션이의 원백을 책임지려면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수비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하는 공격수의 레벨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한 선수가 이미 이대로도 골대녀 탑티어 안에 들 수 있는 선수인데 조금 더 진화하려면 수비의 영역을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글쎄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만큼 포텐셜이 있고 육각형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긴 합니다. 자, G리그 개막전부터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선수들의 영입과 하차, 이적까지 곁들여지면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경기인데요. 그리고 첫 변화의 시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팀 감독이 얼마나 조직력을 다졌는가 역시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영이 지한 또 지우개 역할로 투입될지, 혹은 유정에게 그 역할을 맡길지, 혹은 그냥 해인 대 지한, 유정 대 보경, 강 대 강으로 꽝 붙어버릴지 여러 가지 요소가 참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두 팀 우승하려면 키퍼가 단단해야 되는데 양팀 키퍼 다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 A조가 생각보다 혼전일 수는 있지만 사실 강력한 키퍼는 다 B조에 있어요. 제가 B조를 죽음의 조로 여전히 꼽는 이유기도 한데 캐시, 키썸, 리사, 그리고 임경민이 메인 키퍼겠지만 허경이가 얼마나 좋은 키퍼 역할을 했는지는 올스타전을 보셔서 아실 테고요. 결국 높은 자리에 가려면 공격만 해서는 안 되고 수비, 특히 키퍼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시즌이 흘러왔으면. G리그는 장기 레이스죠. 장기 레이스일수록 뒷문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A조는 그러면 태미가 만약에 키퍼를 간다는 전제를 제외하면 다른 키퍼들은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을 수는 있죠. 골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양팀의 경기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